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 별거 아닌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용어를 배웠습니다. 확률에서 용어. 첫 번째, 시행. 시행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어떤 거였어요? 같은 조건, 반복 가능, 그 결과가 위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사에 던지는 게. 이런 게 시행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건 시행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같은 조건도 아니고 반복 가능하지도 않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주사위는 계속 같이 던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행이라는 거의 정의.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 표본 공간이라는 거 있었죠. 맞죠? 뭐냐면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집합이야. 알겠어?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표본 공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면 보통 표본 공간 스페이스 S라고 하고요. 맞죠? 1, 2, 3, 4, 5, 6 이게 바로 주사에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세 번째 사건. 시행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으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거 주의해야 돼요. 너네가. 그럼 보통 야, 주사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너네가 뭘로 대답해? 1의 눈이 나와야 2의 눈이 나와야 3의 눈이 나와야 4의 눈이 나와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건 사건이 아니야. 사건은 뭐라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은? 사건은 공집합. 이 부분 집합 몇 개나 있을까 얘들아? 주사에 던졌을 때 부분 집합. 이거 부분 집합 몇 개 있어요? 2의 6제곱 6승. 2의 6승이죠. 부분 집합 알죠? 그래서 1, 2, 뭐 이렇게 한 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 뭐 1, 2 이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 뭐 1, 2, 3도 있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1, 2, 3, 4, 5, 6 이것까지가 사건이야. 즉 사건 2의 2의 6승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죠? 자,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공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너네가 얘기했던 그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무슨 사건? 그렇죠.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 사건. 그래서 원소가 한 개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건은 근원 사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사건과 근원 사건은 달라요. 사건은 너네가 생각하는 사건이 이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은 근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가 한 개짜리의 사건. 이게 바로 근원 사건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뭘 배웠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거. 맞죠? A 사건과 B 사건 또는 일어난다. 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난다. 뭐라고 한다? A 합사건 B라고 표현합니다. 합집합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여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A 교사건 B 또는 A 교집합 B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는 A 또는 B가 일어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배반 사건 혹시 기억납니까? 배반 사건은 뭐였어요? 배반 사건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배반 사건이 뭐였어? A 교 B가 뭐면? 공사건이면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즉 A 사건하고 B 사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다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냐 아니냐를 찾는 건 요거예요. 알겠어요? 식 요거로 풀고 요거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여 사건의 개념 알고 있죠? A 여 사건. A가 일어난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여 사건이 바깥쪽이죠. 그래서 여 사건은 우리 집합으로 표현 가능하잖아요. 사건이. 그래서 A의 여집합. 이게 A의 여사건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얘들 이게 되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확률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면은 이렇게 쓰죠. P, 영어로 probability.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그때 어떻게 되냐? PA는 어떻게 구한다? N 뭐분의? S분의 맞아요? NS분의 어떻게 된다? 그 사건 해당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사건에서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A가 일어나는 확률이다라는 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수학적 확률은 확률로서 조금 의미가 없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주사위 눈을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수학적 확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그럼 6번에 반드시 한 번은 1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6번 다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죠? 그래서 원래 확률의 의미는 바로 통계적 확률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주사위를 아까 우리가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6번 던져 한 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거를 졸라게 던져보는 거야. 그래서 6번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덜한 거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이거를 무수히 던지는 겁니다. 10,000번 던져요. 6만 번을 던졌더니 10,000번에 좀 못 미치게 나왔어. 한 9,920번. 아직도 덜 던지는 거야. 계속 던지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던지다 보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방금 시행한 게 그게 바로 6분의 1에 가까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통계적 확률이 오리지널 확률이죠. 어떻게 보면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계속 해보니까 어떤 특정 값 상대 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다르게 보지 않고 그냥 동일어처럼 써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양궁 선수야. 내가 양궁을 쐈을 때 어디 관역에 꽂힐 확률이 원래는 뭐 3분의 1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대놓고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버린 거야.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계속 쏴봐야 돼. 이놈이 죽을 때까지 쏴봐서 3분의 1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통계적으로 3분의 1만큼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요거까지였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조건부 확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우리 친구들 꽤 어려워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이름이 조건부라고 있잖아요. 어떤 조건 하에 있는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아까 시행이 뭐라고 했어요? 같은 조건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실험 가능하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여러 번 반복 가능. 그렇죠. 자, 표본 공간 X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전제가 뭡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를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자, 봐. 자, 이거를 어떻게 읽냐라는 거죠. P가 이제 확률이죠. B가 이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 먼저 일어난 사건이 뒤에 있어집니다. 알겠어요? 주의해야 돼. 자, 이때 이거를 뭐라고 읽냐? 사람에 따라 다른데 공식 용어는 뭐냐? 기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기분. PB 기분 A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기분 너무 길죠? 한자로 할게요. 바라고도 합니다. 바. 근데 원래 수학적 용어는 이게 바가 아니지. 바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바야. 옆으로. 그래서 원래는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 PB 기분 A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기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도 바라고 읽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바라고 하든 기분이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조건 확률. 자, 전제 조건 뭐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사건 A가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알겠습니까? A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나야지 B라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 이거야, 한마디로 봐봐. A랑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문제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A가 일어났다.
그럼 A가 여기잖아. 맞아, 맞아. A가 일어났을 때, 맞죠? B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난 데에서 B가 일어나는 거 여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하자. 뭐라고 쓴다? 여기 A가 일어날 확률. 그게 뭐예요? 바로 PA죠. 맞습니까? 그래서 PA분의, 맞습니까? 그 다음 A가 일어나서 B가 일어나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뭐예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죠. 맞습니까? 그래서 P 가로 A 교집합 B다. 이게 바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자, 이거 기억해야 돼. P 기분 A는 PA분의 PA 교 B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고요.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알고 있죠? 그죠?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PA는 확률이니까 음수가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양수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겠죠. 맞아요? 자, 다시 B 기분 A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며 그의 계산 방법은 A가 일어날 확률분에 A와 B가 모두 동시에 일어날 그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원래 원칙이 이제 증명하는 것도 간단해요. 봐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이거죠.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A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사건의 가지수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때 B가 일어나. 그러면 A가 일어나면서 B도 일어나야 되니까 이걸 의미해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A가 전체인데 그 안에 B가 몇 개나 있어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분모 분자를 선생님이 심심하니까 NS로 나눠버릴게. NS 즉 전체로 NS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이거 증명하는 거야 지금. NS분의 N 바로 A 교 B거든. 이렇게 맞죠? 이게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PA가 되는 거고요. 얘는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전체분의 그거니까 그래서 PA 교 B다. 이렇게 증명도 가능하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이거 뭐 거창하게 보이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나? 우리가 동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있다고 치자.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새롭게 배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질 건데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이 3의 배수의 문이 나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3의 배수가 두 가지 있죠. 3하고 6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맞죠? 자,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얘들아? 2분의 1이죠. 동전 던졌을 때. 맞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문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곱하고 동전하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는 3의 배수의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할 거야. 잘 봐. 자,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 잘 봐. 자,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PA는 꼴로 한번 고쳐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PA 교 B는 꼴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PA 교 B는 맞죠? 뭐 곱하기 뭐예요? PA 곱하기 PB 기분 A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20만 있겠어? 자, 쌤이 식을 바꿔볼게. 자, 빨간색으로 할까?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PA 기분 B.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맞죠? 자, 그럼 유진아,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분의, 그렇죠? A 교 B라고 쓸 수 있나요? 맞습니까? B분의 P가 일어난 전제하에 A가 일어나야 되니까. 맞아. 그러면은 여기도 PA 교 B는 걸로 쓰면 식이 어떻게 돼요? PB 곱하기 이거 양배기 곱하면 되죠? PB 곱하기
P, A, 기분 B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P, A 교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알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외우기가 잘 안 외워져. 솔직히 얘기하면. 뭐가 기억해야 돼? 요거 하나를 기억을 잘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 우리가 무심결에 그동안 두 확률을 곱했거든요. 아까 동전 한 개 던졌고 그 다음에 주사위 던졌는데 동시에 일어나려고 곱했단 말이야. 맞아요? 자, 봐봐. 결국에는 이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라서 봐봐. 얘가 봐라. 그 뭐지? 지금 앞면이 나오고 3의 배수가 나온다. 앞면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이 B라고 하면 될게. 그럼 이거 앞면이 나올 확률이죠. 그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맞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연결되는 거야. 앞면이 나왔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 거거든. 그렇죠? 아,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앞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어. 3의 배수는 영향을 안 줘. 솔직히 이건 좀 이따 이제 배우는데 이건 누구냐? PB랑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죠. 맞아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솔직히 관계가 있어 없어. 주사위 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땐 여기가 이제 3분의 1. 이 자체가 P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게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좀 이따.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럴 땐 둘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두 사건을 곱했던 거는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곱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 뭐지? 아까 앞면이 나온 상황이 주사위 어떤 하나라도 영향을 줬으면 뭐 공기의 흐름을 바꾸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줬다면 여기가 바뀌었겠죠, 확률이.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곱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게 그거거든. 거기 증명까지 선생님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중에 참고 봐보세요. PA라는 사건 한번 봐보자. 만약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거든. 어떤 현재 상황이 두 가지 사건밖에 없다라고 하자. A라는 사건하고 B 사건. 그러면은 PA라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의 거와 누구랑 나눠져 있어요? A 교 B의 여 사건. 안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봐보자. 우리가 예전에 경우의 수 할 때 이런 거 혹시 배웠나? 봐봐. NA 혹시 기억나요? 집합 배울 때 A라는 집합의 온수기수. 맞아. 이거는 N A 교 B N A 교 B의 여 사건. 이거 선생님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자, 이거에서 앞단계로 더 돌아가 볼게. 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봐봐. A라는 집합은 A 그 다음에 교집합 전체 집합 U라고 쓸 수 있나? 여기까지 되죠. 이제 여기서 거꾸로 여기까지 갈 거야. 잘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네. A 교 B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나? B랑 B의 여집합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되는 거 보이나요?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분배해도 되죠? 맞죠? 자, 공식이 어떻게 돼요? A 교 B 그 다음에 합집합 맞죠? 그 다음에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가능한가요? 맞아요? 자, 이게 경우의 수로 돌아가면 합집합은 더하기로 바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가고 양변을 NS로 나누는 거야. 전체 이거를 NS로 나누고 여기도 NS로 나누면 뭘로 바뀐다? 확률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B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과 일어나지 않으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더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참고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거기 밑에 참고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자, 43페이지 3번입니다. 야, 너 9시에 가야 된다고 안 했냐? 개념밖에 설명 못 하겠네. 자, 3번.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한번 볼게요. 거기다 별표 하나 쳐줄래요? 자, 이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요. 자, 한번 해볼게. 자, 두 사건에 대한 겁니다. 독립과 종속은. 자,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독립이 뭐니?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A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바로 독립사건이야. 뭐냐? 아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또는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하고 동전을 던지는 행동은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뭐 동전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주사위가 일이 눈이 더 잘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서로 이렇게 뭘 주지 않는다고? 영향을 안 준다고. 맞죠?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한다?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별표 치고 씁니다. 두 사건은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는 서로 영향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야.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면 뭐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무조건 종속입니다. 그럼 종속은 뭐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거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사건이 야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 판단하는 데는 식으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거기 봐봐요. P, B, 바 A는 P, B, 바 A요. 뭐야? 봐봐. 이거가 그냥 P, B가 되는 거죠. 아까 쌤 얘기했죠. P, B, 바 A가 그냥 P, B. A가 일어나지 말든지 그냥 P, B가 되면 독립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독립사건임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자, 이거죠. 이거 한글로 읽어보면 너네 이해할 거, 그렇구나. 뭐냐? 봐봐. P,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과. P, B, 기분 A요. 뭐예요?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요.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대요. 뭘로? 그냥 A가 있든지 말든지 P, B로 같더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서로 독립이 된다는 거죠. 독립.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할게요. 잘 봐. A와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이래. 그러면 질문. A와 B 여 사건, B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거 독립일까 아닐까? 그렇죠. 독립이죠. 그잖아. A랑 B는 전혀 관계가 없어. 서로 영향 안 줘. A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B는 A가 일어나든지 B는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럼 봐봐. A가 독립이다. A도 독립이다. A여 B도 서로 독립이야. A와 B는 아예 관계없는 새끼야. 둘이. 그렇죠? 그 다음에 A여 B여도 서로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라면 이게 다 독립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다. 그 다음에 종속은 두 사건에서 서로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야. 관계가 없지 않으면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너랑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지만 관계가 없지가 않대. 그럼 무슨 말이야? 관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속입니다. 어떤 두 사건은 무조건 독립 아닌 종속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 헷갈려요. 아까 배반 사건 찾는 방법은 뭐라고? A 교비가 뭐였어요? 공집합. 맞아요? 그게 배반 사건인 거야. 배반 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립하고는 달라요. 독립은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독립인 거는 관계가 없다니까. 같은 스페이스 안에 있을 수가 없지. 영역 안에. 자, 관계가 없다니까? 아예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같은 영역에다 그릴 수가 있어? 아예 관계가 없는. 아예 영역이 다르잖아. 내가 주사위를 다니는 영역은 여기인데 여기 동전 던진 데는 옆쪽이라고. 아예 얘랑 얘를 같은 공간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합으로 표기가 안 돼. 독립사건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너네가 이제 굳이 표현하면은 두 사건 A와 B를 비교한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A와 B의 관계는 독립 아니면 뭐라고? 서로 독립 아니면 뭐라고?
종속 어딘가 속해 있다 이 말 아니야. 맞아,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배반 있잖아. 굳이 얘기하자면 배반 어디 들어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어. 배반 사건 여기 들어가 있다. 알겠어? 그래서 자, AB가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AB는 독립 사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배반 사건이면 독립 사건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질문. 자, AB가 배반 사건이면 이 AB는 종속 사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이해돼요? 자, AB가 독립 사건이면서 종속 사건인 경우는 없다. 맞죠? 아예 영역이 나눠져 있다니까? 이해됩니까? AB 두 사건을 비교할 때 두 사건은 반드시 두 사건끼리는 독립 아닌 종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다른 건 없어잉?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까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라 했죠? 그럼 이게 아니면 뭐가 되겠어? 종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법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PB 바 A, PB는 기분 A가 뭐가 되면 PB가 아니면 무조건 뭐다? 종속이다. 알겠습니까? 종속이 아니면 무조건 독립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아, 참고해서 나와 있네요.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면 A랑 A여, B여, A여, B, A여, B여 다 서로 독립이라고. 아예 관계 없는 놈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 자, 두 사건의 곱셈 정리. 자, 그러면 자, 다음 사건이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헷갈린다라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미 얘기한 겁니다. P, 우리 아까 A 교 B가 아까 원래 조건부 확률에서 뭐였어요, 얘들아? P, A 곱하기 맞죠? P, B, 기분 A였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맞아요? 이거는 조건부 확률은 이게 독립이냐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두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이거다. 잘 봐. 우리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안 주죠.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아까 있잖아. 이거 뭐 주사위고 동전이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독립이면 PB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PB를 넣으면 바로 이겁니다. 끝. PA 교 B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라는 사건 단독으로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의 곱과 같으면 A, B 사건은 독립이다. 자,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로 판단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암기하세요. 알겠어? 이게 독립 사건의 판정하는 식이다. 배반 사건 교집합이 동집합이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독립 사건 요거 하나로 판정하는 거야. 알겠지? 뭐 독립이야 이게 뭐 인디펜던스 데이도 아니고 막 여기 독립하냐 이게 아니라고. 이 식을 성립하면 뭐라고? 독립 사건. 그러면 성립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종속 사건. 이해됩니까? 다음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판단할 때 요 식 하나로 끝나는 거야. 알겠어? 요 식 하나다잉. 뭐 이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 성립 안 하면 종속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거. 자, 그래서 거기 나있죠. 참고 봐보세요. 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 식 하나로 판단한다. 알겠어요? 다른 개인적인 사견 넣지 마세요. 무조건 요 식 하나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증명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사위를 이제 여러 번 던지는 거야.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자체들이 다 뭐예요? 각각들이. 자, 봐봐. 앞에 1이 나오면 1이 나왔다고 해서 뒤에 어떤 주사위 새로 던질 건데 영향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야. 이해되죠? 독립시행,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는 거야.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이 영향 안 주잖아. 주사위 방금 1 나왔어. 그럼 뒤에는 1 안 나오나? 아니잖아. 새로 추가가 되잖아. 바로 그래서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박이 다 뭐예요? 독립시행이잖아. 봐봐. 우리가 뭐 너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도 잘 몰라요. 아무튼 뭐 요새 보니까 TV에서 보면은 그 뭐지? 카지노 막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게 있어. 어떤 게임이 있다고 가정하자.
막 이렇게 굴슬이 굴러간단 말이야. 막 땡글땡글 굴러가는데 거기에 딱 두 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검은색과 빨간색이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치자.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칸의 간격은 다 일정하고요. 얘가 빨, 검, 빨, 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단 말이지. 자 여기다 이제 그 딜러가 구슬을 하나 딱 던져요. 땡글땡글 굴러서 빨간색 들어가면 내가 따는 거고 검은색 들어가면 딜러가 이긴다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확률은 5대5 아닌가? 맞아요? 그죠? 확률 5대5잖아. 근데 봐봐. 앞에도 빨간색이 들어갔고 뒤에도 빨간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도 빨간색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이제 검은색이 나올 때도 됐는데 하면서 검은색에다 베팅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이건 독립시행이라는 거지. 독립시행. 앞에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에 빨간색이 1000번 나왔어도 이번에도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네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거에다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 알겠지? 아 이제 검은색이 10번이나 연속 나왔대. 이제 빨간색이 나온다면서 빨간색 계속 투자하면 안 되죠. 이해되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그 스토리 이야기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이거 문제를 좀 풀어주면 딱 좋은데 승민 9시부터라고 수업이? 9시에는 가야죠. 야 어디인데 9시에 수업을 해? 그냥 과학학원에서 특강한다고 오라가지고. 오늘? 자 다음 시간에 얘들아 2개 다 갖고 오세요. 알겠죠? 우리 그 라센하고 수원에서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할게. 다음 시간에는 올림포스 문제를 먼저 풀게요. 알겠습니까? 마플도 최대한 풀어와. 근데 양이 적진 않을 텐데 우리 그 숙제 내준 것만 해도 우선 라센 기본적으로 풀고 그 친구들은 잠깐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래? 알았지? 숙제 없어. 이건 한번 개념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